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낯익은 얼굴도 보이고, 새로운 얼굴도 보입니다. 자, 처음 시작하신 분은 나름대로 긴장하시겠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비장의 각오를 하고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지역사회 간호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매번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교 다니셨을 때 지역사회 간호하면은 일명 지옥사회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 양도 많고 외워도 끝이 없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제일 처음 수업은 먼저 좀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선이해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이해하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수시로 오셔서 저를 좀 괴롭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도 계셨어요. 원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 하니까 원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간호학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공은 잘 알아. 전공 이외에 상식적인 건 정말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망신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망신당하면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창피당할 거 없으니까 다 물어보시고, 자, 그럼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후 암기냐? 그게 아니라 수시로 암기를 하라는 거죠. 암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한꺼번에 외워야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1시간 했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자꾸 반복하고, 근데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집에 가는 도중에 버스 안에서도 반복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거를 오늘 배운 거를 일주일 이내에 다 끝내도록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그것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이해 수시 암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동량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같은 거는요, 럭셔리하게 조용한 도서실에서 럭셔리하게 라이트 딱 켜놓고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동량 공부예요.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기다리면서 전철 기다리면서 자꾸 머릿속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동량 공부.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지하철만 딱 보는 순간 그 과목이 딱, 그 단락이 생각이 딱 나. 아, 그때 그거 외웠었지? 또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또 그런 단어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동량 공부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그러신 분 있으세요.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처음에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하신 분이 좀 있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점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지진 않는데 여러분들의 약점을 희한하게 잘 노리는 게 문제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자꾸 떨어지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언제 합격할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언제 합격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합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 되게 징그럽죠? 그죠? 공부하기 되게 힘들죠? 근데 어느 순간에 공부가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이건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요. 공부가 즐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합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공부가 즐거워질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게 하다가 보면 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딱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즐거움이 엄청납니다. 이럴 때 그 해에 꼭 합격을 합니다. 불합격하라고 해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다가 이제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때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것처럼 똑같이 10년 정도 경력 있고 앉아있으면요 엉덩이 아프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공부가 즐거울 때가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해에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즐거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여름, 이제 곤박 들어오죠. 여름 휴가 가고 남들을 갔다 오고 나는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근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도서실에서 공부를 해요. 그럼 도서관의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쾌쾌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쾌쾌한 냄새. 그 냄새가 역겨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요. 이럴 때 시간도 있겠다.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콧바람 좀 쐬면 안 될까? 이런 분이 꼭 있습니다. 콧바람 쐬고 와도 괜찮을까요? 죄송하지만 하지 마세요. 저 이거 한번 했다가 콧바람 한번 쐬면요.
딱 몇 시간을 할애를 안 해.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 이상 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공부를 못 합니다. 계속 콧바람 생각나고, 바닷바람 생각나고, 게다가 본인 뭐 팔자 타령하고 이러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콧바람은 쐬지 마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 진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공부 안 될 때는요, 안 될수록 어려운 공부를 하세요. 말도 안 되지만 어려운 공부를 하세요. 정말 힘들어.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어려운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어려운 공부를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러면 어려운 공부,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엔 역학이 있을 겁니다. 역학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쪽만 오늘 끝내자. 그죠? 근데 완벽하게 끝내자. 완벽하게 외우자.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냈어. 그러면 본인한테 조금만 선물을 하나 주세요. 본인한테 선물 주는 겁니다. 자, 선물을 주라 그랬더니 가서 옷 사러 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 공부와 관련된 선물입니다. 자, 공부와 관련된 선물. 저는 지금까지도 펜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펜을 선물해주면 너무너무 좋고요. 또 문구점에 가면 꼭 펜을 꼭 그냥 버릇처럼 삽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오늘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려운 공부를 다 완벽 끝났어. 그러면 나한테 주는 공부, 저는 꼭 펜을 삽니다. 펜을 사서 너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부와 관련된 겁니다. 뭐 외출 이런 거, 친구 만나 이런 거 말고, 술 먹는 이런 거 말고요. 공부와 관련된 자기에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꼭 요 3가지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약속을 지켜줘서 일단 칼을 뽑았으니까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꼭 어떤 분 그러세요. 요번 1년만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벌써 다른 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루트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그걸 알아요. 근데 하늘한테 선언하세요. 나는 이거밖에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하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제 굳은 각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자, 이렇게 3가지 약속만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어떻게 할 건지 하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은요, 수업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반복 같은 걸 좀 잘해 주셔야 돼요. 반복을 안 하고 계속 앞으로만 나가면 이게 또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 나락에 빠지니까 반복을 하시는데, 제가 수업을 이제 6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 대부분 55분 정도. 근데 이게 여러분 상태가 조금 안 좋아. 그럼 중간에라도 제가 가로놓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책에 보시면요. 잠깐만 뒤로 가시면 74쪽에 가시면 그 파이널 테스트에서 실력 점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일명 제가 가로놓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가로놓기를 수업하는 도중에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가로놓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놓기에 거기에 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로놓기에 직접 답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답 밑에 볼 수 있으니까. 답은 가리고 요거 보고 쭉 해서 머릿속에 떠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복사를 하시더라고요. 복사를 해서 이걸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갖고 다니시면서 버스 안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단어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놓기를 최대한 좀 살리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배운 거를 일주일에 다 끝을 내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저희 이제 쪽지 시험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체크하고 상의를 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머릿속하고 상의를 해서 답을 달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좀 늦게 오시는 분이 꼭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10분 정도 일찍 가서 쪽지 시험 답 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요번에는 시험지를 좀 거둘까 합니다. 그죠? 왜냐면 그냥 안 걷었더니 이게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죄송하지만 걷겠습니다. 걷어서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어느 쪽 부분이 틀렸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독한 마음으로 개별 리스트를 작성해서 점수를 입력을 했거든요. 점수를 입력하다 보니까 유난히 많이 떨어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개인 면담을 제가 신청했죠. 그래서 개인 면담을 신청해서 왜 점수가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저 스트레스도 안 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었나 봐. 그다음부터는 아예 나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원장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왜 학생을 쫓느냐고. 그래서 제가 개인 면담은 안 하겠습니다. 개인 면담은 안 하는데 일단 시험지 보고 많이 틀렸으면 제가 무슨 표시는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위험하다고. 하여튼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하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는 강하게 안 하면 이게 산으로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할 테니까 좀 하시면 됐고요. 아셨죠? 네. 그럼 이제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니고요. 요번에 2016년도에 그 대부분 학교에서 쓰는 지역사회 간호학 책이 다 바뀌었습니다. 대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이제 건강의 개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념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결국 우리 성인 간호학에서 보는 건강이라는 개념과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지역사회 간호학 마인드로 바꾸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 자, 제일 처음 볼게요. 세계보건기구 일명 WHO의 건강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98년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98년. 그러니까 98년의 건강 개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슬쩍 넘어가세요. 자,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의 완전한 역동적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크게 4개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3개는 꼭 외우세요. 신체, 정신, 사회입니다. 자, 영적인 안녕은요, 98년도의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개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삭제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삭제시킬까 하다가 그래도 영적인 안녕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실 거는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그렇죠? 자, 이 중에 신체적인 안녕은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정신적 안녕도 뭔지 아실 것 같아서 뜻 써놓지 않았고요. 자, 사회적 안녕 봅시다. 자, 사회적 안녕은 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 결국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학생으로서의 역할, 또 병원의 간호사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나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물론 여기 앉아있는데 뭐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정신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 안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안녕에 대해서 정확히 뜻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영적인 안녕. 이게 왜 없어졌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인간에게는요, 3가지 기본 욕구가 있대요. 자, 기본 욕구가 뭐냐면, 하나,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대요.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 결국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돌을 닦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좀 오반데 이런 생각 들 거야. 자, 2번째. 타인과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이때 절대자는 한마디로 종교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종교가 없어. 그럼 나는 불건강한 거다라고 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3번째 욕구가 또 있답니다. 자신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요. 이건 우리도 있는 것 같아. 용서받고자 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거. 하여튼 요 3가지 욕구가 완벽하면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건 외우지 마시고, 영적인 안녕이 한때는 들어왔다가 없어졌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번째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 개념을 잠깐만 볼게요. 특히 반가로 1번, 이런 걸 외우는 건 아니고 감으로 잡으셔야 돼. 자, 건강은 상대적이고 역동적 개념이래요. 자, 이때 상대적이란 건 뭐냐면, 과거의 나랑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뒷집 할머니랑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나는 지금 현재 건강한 편이야. 뒷집 할머니에 비하면 나는 건강한 거지.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결국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은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역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건강하지만 불건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비록 불건강하지만 건강할 수도 있다. 하여튼 상대적이고 역동적 개념이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자,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대요. 자,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는 성인간호학 마인드. 그렇죠? 그래서 임상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 그럼 불건강. 이건 이제 성인간호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보느냐?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내가 팔다리가 없어. 그래도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기능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건강한 거예요. 비록 팔다리가 없지만 기능을 잘하면 나는 건강한 거다 라고 보는 게 지역사회 간호.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정의한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보다는 지역사회, 다시 말해서 인구 집단이 갖고 있는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우리 지역사회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이 암 환자야. 막 되게 심하게 아파. 그런데 옆에 집단에 콜레라가 있어. 그럼 그거부터 해결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밑에 반가로 2번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던데요. 자, 적정 기능이라는 건 한마디로 셀프 케어예요. 셀프 케어. 자, 자가간호입니다. 자가간호. 자, 자가간호 수준의 향상이에요. 이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알아두시면 되고. 자, 뒤로 갈게요. 그러면 여러 학자들은 뭐라고 건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학자별 건강 개념입니다. 근데 솔직히 요거 그냥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거기 보시면 스미스 있습니다. 스미스가 제시한 건강의 모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안 나옵니다. 문제.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보기 중에 슬쩍슬쩍 나와요. 보기 중에 슬쩍.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달달달달 외웠으면 참 좋은데 외우기 좀 힘들다. 그럼 조금 뒤로 미루세요. 이런 건 잘 대놓고 문제가 안 나와. 보기 중에 슬쩍슬쩍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일단 레빈, 로이 다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스미스는 건강의 모형을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임상, 역할 수행, 그 다음에 적응, 행복 모형. 자, 요거 밑에 체크포인트 요거 갖고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상적 모형은 건강의 의미는 말 그대로 불구 질병이 없어. 그럼 난 건강한 거죠. 그리고 질병이 있는 거는 나이가 불구야. 질병의 증상이 있어. 그럼 나는 아픈 겁니다. 결국 우리 병원에서의 그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상적 모형. 자, 역할 수행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회적인 역할을 잘해. 그럼 난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역할을 잘 못해. 그럼 나는 아픈 거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적응론이요. 자, 환경에 내가 잘 적응을 해. 그럼 건강한 거예요. 적응을 잘 못해. 그러면 나는 질병이 있는 거죠. 자, 행복론입니다. 자아 실현을 했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고, 자아 실현을 못해. 무기력에 빠졌어. 그러면 나는 아픈 거죠. 여러분들은 자아 실현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론 입장에서는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스미스는 4가지예요. 임상, 역할 수행, 적응, 행복 모형. 이 중에서 우리 지역사회랑 딱 맞는 모형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역사회랑 딱 맞는 모형. 네, 적응 모형. 또 역할 수행. 또 행복 모형. 네, 임상적 모형을 뺀 나머지 3개가 우리 지역사회랑 딱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체크포인트 바로 위에 3번째 줄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서 임상 모형과 역할 수행 모형은 유기체의 안정과 유지가 초점이고, 적응 모형과 행복 모형은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모형이다. 결국 맨 위에 1, 2번은 안정적인 거야. 정적인 모형입니다. 정적인 거. 그런데 비해서 3번, 4번 적응, 행복 모형은 동적인 거예요. 발전을 지향하는 모형입니다. 다시 한번 1, 2번은 정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3, 4번은 동적인 모형, 발전하는 거죠. 동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미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워낙 모형 자체가 이게 좀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힘들고 지방 쪽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자, 옆에 가시면 7번에 버나드 있습니다. 자, 버나드는 왜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이 대부분 공중보건 문제를 좀 따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공중보건에서는 좀 중요시 여기는 게 버나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버나드 볼게요. 아,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니까 공중보건하고 지역사회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또 스와트 분석 똑같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지 이게? 거의 비슷하게. 근데 분명히 문제 내신 분은 다른 분들이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거의 비슷해서 보건진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두 개가 비슷해서. 하여튼 이런 것처럼 공중보건 문제도 제가 가끔가다 물어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버나드는 이미 문제가 나왔고 우리 쪽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버나드는
이거예요. B자. 이거 별로 안 좋죠. 또 이거 별로 안 좋죠. 위아래가 맞아야 돼. 결국 내부 항상,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내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그래서 항상성이 유지되면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게 버나드예요. 거기 보이시죠? 버나드.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이거를 건강이라고 봤습니다. 자, 실리. 이 사람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하면 꼭 실리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던도 기억합시다. 자, 던은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결국 건강, 연속성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래요.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래요. 그래서 건강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결국 연속선 개념이면서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게 던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하다, 불건강하다, 딱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연속성 개념이고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게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알아두시고, 자,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사람, 라논드. 이분 꼭 알아두세요. 라논드는 꼭 알아두세요. 자, 이분은 건강은 4개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대. 자, 네 가지가 뭐냐면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는 보건의료 제도를 얘기합니다. 요 4가지에 의해서 건강이 좌지우지된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예요? 생활 방식이지. 자, 생활 방식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 보시면 생활 방식, 영어로 라이프 스타일. 그래도 모르겠어. 한마디로 생활 습관을 얘기합니다. 생활 습관. 내가 술 먹는 습관이 있어. 내가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금방 죽겠죠.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조금 오래 살겠죠. 예, 이런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자, 가로 3번의 2번째 줄입니다.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가도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인데 이 건강 증진의 원형이 누구냐면 라논드예요. 뭐 때문에? 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 방식이 가장 크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4가지 기억하시고, 이거 이왕 외우시는 게 순서대로 외우세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활 방식. 그 다음이 환경, 인간 생물학. 그 다음이 보건의료 체계.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강의 원형이구나.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11번입니다. 팔슨이요. 자, 팔슨이라는 사람은 꼭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슨 하면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이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일탈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사회적인 일탈.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사회적인 일탈. 자, 이건 뭐냐면요. 내가 아파. 오늘 그래서 병원에 못 나갔어. 근무처에 못 나갔어.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일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내가 아프기 때문에 사회적인 일탈은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아프기 때문에 회사 못 나갔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물어봐야지. 예,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오늘 나 아파. 무지무지 아파. 그래서 오늘 근무에 못 나갔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 안 된다. 이게 우리 간호사 마인드예요. 진짜예요. 우리 간호사 마인드. 아파도 죽어도 가야지 병원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가졌을 때 입덧 너무 심하게 하면 간호과장님 뭐라 그러세요? 와서 해. 병원이잖아. 치료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인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래요. 아프면 못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사회적인 일탈은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팔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면 사회적인 일탈이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아픈데 가서 누워서 계속해서 있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는 노력을 해라. 그러면 사회적인 일탈은 허용이 된다라고 본 사람이 팔슨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테리스, 뭐 이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에델만과 만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약간 이상해서, 근데 이게 우리 간호사 마인드라고 좀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동그라미를 제시하면서, 우리 건강은 5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라논드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4가지. 근데 에델만은 5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육체, 그리고 정신, 사회. 자, 뒤로 가시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정서적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5개가 완벽해야 건강한 거라고 봤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완벽한데 내가 사회적인 게 조금 찌그러졌어. 그렇죠? 근데 다른 게 다 완벽하니까 이게 커버가 된다가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진대요. 존목들이 점점 커져서 다른 것까지도 다 갉아먹게 된다. 결국 5개가 완벽해야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걸 애들만이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건강의 개념으로는 훌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뒤로 가시면, 이게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자,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라논드. 꼭 기억하세요. 라논드 하면 4가지 영역. 자, 4가지 영역 조금 위험한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큰 거.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환경. 그쵸? 그 다음이 인간 생물학. 그쵸? 요 2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보건의료 제도. 자, 보건의료 제도라는 건 그거죠. 그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가 치료 위주냐, 예방 위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가 치료 위주면 조금 힘들겠지. 건강 증진과 좀 거리가 멀겠지. 그러나 그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가 예방 위주다. 그러면 나름대로 건강 증진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는 치료 위주다, 아니다, 예방 위주다. 뭐예요? 치료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 예방 위주는 어떤 나라? 대부분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 걸렸어. 그럼 병원에 가서 저 감기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의사들이 처방전 해주고 약 엄청 많죠. 4알, 5알. 이게 치료 위주입니다. 그런데 호주, 뉴질랜드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처방전이 사과 하나, 귤 2개. 이게 진짜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치료 위주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요 라논드는 되게 중요하니까 좀 기억하시자. 자, 뒤로 갈게요. 자, 모형과 건강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역시 외우진 마시고요. 요게 뭔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체계 모형은 우리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배울 거거든요. 좀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기능적 모형은 기능을 잘하면 건강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우리 지역사회랑 딱 맞는 모형이네. 이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발달 모형. 자, 발달을 잘해. 그러면 건강한 거야. 근데 얘가 10살인데 제대로 발달을 못했어. 그러면 불건강한 거구나 라고 보는 거죠. 자, 임상 모형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적응 모형, 환경에 적응 잘하면 건강한 거. 굳이 공부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개념에 따른 접근. 15번 잠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모형이 크게 4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맨 처음이 뭐냐면 생의학적 모델이에요. 생의학적 모델.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깊게까지 설명 안 드리고요.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3번째가 사회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총체적 모델. 그래서 이 단어만이라도 좀 알고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단어만이라도. 자, 생의학적 모델은요. 생의학적 모델은 대부분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생의학적 모델의 모형에 따라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생의학적 모델은 말 그대로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심신이원론은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 그리고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가 커버 못해. 이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몸이 아픈 거. 그래서 몸이 아픈 건 우리 인간이 고쳐줄 수 있지. 결국 기계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어. 그럼 그 기계를 고쳐주면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우리 심신이원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결국 이러한 생학적 모델에서는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예요. 자, 숙주는 우리 인간의 몸을 얘기해. 동물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 그럼 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 그럼 나는 건강해진 거죠. 이게 생의학적 모델. 그러니까 생의학적 모델은 숙주, 병원체 간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생태학적 모델은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숙주, 하나가 병원체, 또 하나가 환경. 예, 요 3개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태학적 모델에 대해서는 배우실 건데 일단 이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병원체. 그리고 여기가 숙주. 그래서 얘네가 시소에 시소. 시소래서 이게 균형이 깨졌어. 그럼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균형이 계속 유지돼.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 라고 봤고, 요 세 개 중에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 환경을 중요시 여겼다. 하시면 돼. 이게 사회생태학, 이게 생태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입니다. 사회생태학의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 병원체하고 환경을 묶어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겼는데 이게 개인 행태 요인이에요. 개인의 행태. 아까 개인의 행태는 생활 양식, 생활 방식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개인의 습관이죠. 그래서 하여튼 요 세 개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봤고,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예요. 개인 행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로 새로 생긴 것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 자, 총체적 모델입니다. 총체적 모델은 자, 맨 처음이 숙주 뭐라는 이름으로 내려왔을까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내려왔어요? 인체 생리라는 이름으로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말이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환경 그대로 내려왔죠. 환경 내려왔습니다. 자, 개인 행태 뭐라고 내려왔냐면 생활 습관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긴 게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눈치로 봐서 새로 생긴 게 제일 중요한가? 아닙니다. 여전히 생활 습관이 중요시 여기고 있다. 하시면 되고, 이 총체적 모델 보면서 누구 생각나세요? 조금 전에 배웠던 라논드 생각나시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퍼센트가 좀 다릅니다. 아까 라논드는 제일 큰 게 요거 50이라고 봤죠. 그리고 인체 생리 환경을 똑같이 봤거든요. 이걸 작게 봤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생활 습관을 1위로 봤고요. 2위가 인체 생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3위가 환경, 4위가 보건의료 체계 이렇게 봤어요. 결국 총체적 모델에서도 이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자, 생활 습관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그러면 인체 생리,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총체적 모델과 라운드의 모델은 약간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근데 퍼센트만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형 4가지 또 배우셨고요. 자, 뒤로 갈게요. 자, 체크 포인트 봅시다. 체크 포인트 보시면 19세기 이전은 신체 개념이야. 신체 개념이 뭐냐면 심신이원론. 심신이원론. 이게 신체 개념이야. 그러니까 몸에만 포커스를 둔 거죠. 몸에만. 그래서 자, 인간을 기계로 봤어요. 그리고 질병은 이러한 기계의 부품이 고장난 것이라고 본 거죠. 예전에 어떤 텔레비 드라마에서, 텔레비 그 선전에서 꼬맹이 여자애가 자기가 이렇게 병아리를 사다가 키웠는데 병아리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그 죽은 병아리를 갖고 오면서 엄마 병아리 고장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마인드가 요거예요. 그렇죠? 심체 개념. 자, 심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심신 개념은 심신 이론론이에요. 심신 이론론. 자, 심신 이론론은 뭐냐면 마음과 몸은 하나죠. 결국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이거를 우리 심신 이론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19세기. 그래서 이걸 심신 개념이고요. 여기에 건강을 육체적, 정신적 측면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20세기는 생활 개념입니다. 생활 개념 뭐냐면 육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정신 그대로 내려왔고 사회적인 측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20세기는 생활 개념.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 아까 WHO의 건강의 개념이잖아요. 예.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개념은 육체, 정신, 사회적이고 이거는 일명 생활 개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19세기 이전은 신체, 19세기 심신, 19세기 이후 자시면서 20세기는 생활 개념이구나.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16번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봅니다. 스플레들이라는 사람이 건강을 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주관적 영역에서의 건강, 2번 객관적 영역에서의 건강. 자, 주관적 영역은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영역은 남이 볼 때 건강한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슬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반복하도록 할게요.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개념, 무슨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좀 신경 쓸 사람, 라논드 거. 자, 라논드 제일 중요한 거. 생활 습관.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환경, 또 인체 생물학, 인체 생리, 그쵸?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자, 라논드랑 거의 똑같은 모형. 무슨 모형? 총체적 모형이 있었습니다. 자, 총체적 모형에서는 1위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2위가 인체 생리, 그 다음에 3위가 환경, 4위가 보건의료 시스템. 이라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우리? 자, 우리 던 기억하세요, 던? 던이 뭐죠? 던이 주장한 거.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 그쵸?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고, 이거는 일명 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일탈 하면 또 있었었는데, 아까 사회적인 일탈 무지무지 많이 했었었는데, 누구? 팔슨이라는 사람. 펄슨 생각하시면 돼요. 펄슨. 그래서 팔슨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일탈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 이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죠? 누구 또 기억나세요? 응? 실리 하면은 생각나는 거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 상식화하시는 겁니다. 자꾸 외우셔서 좀 상식화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가지 모형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임상적 모형, 그 다음에 무슨 모형 4가지. 누구예요? 스미스라는 사람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상식화해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건강권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건강권은 뭐냐면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권리가 있어? 예.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 비록 돈이 없지만 건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러한 건강권을 누가 충족시켜줘야 될까? 국가가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 건강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볼게요. 인종, 종교, 정치적인 신념,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른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나 최고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 건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건강권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건강할 권리요. 예, 맞습니다. 건강 돌봄을 받을 권리.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돌봄을 받을 권리 있고요. 자, 3번째, 건강 돌봄 과정에서의 권리.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강 돌봄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이걸 건강권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건강권을 다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건강권에 대해서 법으로 뭔가 언급을 해놨겠죠. 옆에 가시면 법 2가지 있습니다. 헌법에서의 건강권.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보건의료 기본법. 우리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건강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외운다라기보단 건강권은 이렇게 법으로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특히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동그라미 2번 잠깐 볼까요? 자,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결국 내가 여자라고 해서 내가 남자라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겠죠. 예, 이거를 우리 건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건강권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 건강 형평성 개념이에요. 건강 형평성 개념은 아직 요번에 조금 중요시된 거고요. 이게 앞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건강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건강상의 차이, 변이, 격차가 없는 거야. 개인이든 집단이든 건강상의 차이가 없는 거. 지금 우리나라 건강 형평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지요? 건강 형평성 없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 꽤나 많을 겁니다. 혹시 잘 사는 사람이 건강해요? 못 사는 사람이 건강해요? 잘 사는 사람이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80이 돼도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60이 되면 딱 보면 할아버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형평성은 뭐냐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 이용의 형평성, 의료비 지출, 의료자원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얘기를 해요. 결국 보건의료 형평성은요, 결과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과정에 대한 거예요. 과정에 대한 거. 그러니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받는 혜택, 돈 없는 사람이 받는 혜택이 차이가 나면 형평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보건의료 형평성 역시 없는 걸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말을 2013년 호주 멜버른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형평성과 접근성 강화라는 주제 하에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시 여겨졌다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형평성 학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평성 학회에 거의 학회 회장이 우리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자, 뒤로 갈게요. 그러면 그 나라가 불평등한지 또는 평등한지 어떻게 아느냐, 무슨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표를 봤더니 건강 불평등의 사회 경제적 요소는 요 세 가지래. 요 세 가지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가 소득이요. 당연하죠. 돈 많이 버는 사람 건강하겠죠. 자, 고용 불평등입니다. 고용. 그래서 고용이 된 사람들은 건강해요. 근데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은 불건강하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래요. 그래서 대개 대학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해요. 건강행위를 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럼 건강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요 세 가지가 불평등을 초래한다라고 봤고요. 그럼 건강 불평등의 지표는 뭘로 봤느냐? 건강 상태. 이때 주관적인 건강 수준입니다. 주관적인 건강 수준. 그렇죠? 그리고 건강 행태. 건강 행태의 대표적인 게 흡연이에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 대부분 돈 없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술은 우리나라는 좀 아니에요. 술은 돈 많은 사람들도 고급 술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술은 거기서 빠지고 흡연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담배 잘 안 피던데요. 하여튼 이렇게 건강 행태, 그리고 만성질환 보유, 그리고 장기적인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건강 불평등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좀 나올 법하지요. 그래서 건강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소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소득, 고용, 교육 수준. 그리고 건강 불평등 지표, 또 건강 상태, 건강 행태. 특히 건강 행태에 대해서는 아까 라논드도 얘기한 것처럼 되게 중요한 단어일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흡연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게 건강 형평성 사업이에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 플랜 2020이에요. 그래서 헬스 플랜 2020 이거는 건강 형평성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거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목표가 두 가지였을 거예요. 목표가 두 가지. 건강 수명의 연장, 하나가 형평성 제고. 제고라는 거는 형평성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우리의 목표, 헬스 플랜 2020의 목표였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그게 이제 헬스 플랜 2020의 기본 틀인데 건강 결정 요소 보세요. 건강 결정 요소를 네 가지로 봤습니다. 건강 행동,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체계,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 자, 그리고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 우리가 알고 있는 라논드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라논드의 건강 행동, 생활 습관 있죠.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 맞지요. 환경 있지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인체 생리를 우리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본 겁니다. 이게 건강결정요인이라고 봤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행동에는 건강생활의 실천,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예방 중심의 상병관리, 그리고 환경에는 안전환경. 이게 이번에 공중보건에서 나왔더라고요. 안전환경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인구 집단별로 건강관리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건강형평성 최고, 건강수명 연장. 그래서 헬스플랜 2020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쪽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건강권 더불어서 건강형평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건강형평성을 조금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다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간호 역할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가로놓기로 잠깐만 가도록 할게요. 자, G74쪽입니다. 74쪽. 몇 개 한 건 없지만 하여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외우셔야 돼. 그러면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을 묶어서 무슨 개념? 네? 심신 개념, 신체 개념, 생활 개념 중에 무슨 개념? 생활 개념. 이거는 몇 세기에? 20세기에 대해 주장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아까 뭐 외울 거 외워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1번 인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행복 모형. 하나 빠진 거는 적응 모형입니다. 요 네 가지를 제시한 사람은 누구세요? 스미스. 자, 2번입니다. 이거는 공중보건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면 건강한 거래. 누구? 버나드. 예, 세 번째입니다. 꼭 외워두실 분. 건강은 환경,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생활 습관 또는 생활 양식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누구세요? 라논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자, 네 번째입니다. 건강이란 그 체계 시점에서 가장 잘 발달되고 성숙된 상태래요. 무슨 모형 같아요? 눈치로. 예, 가장 발달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발달 모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눈치로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건강이란 각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최적의 상태래요. 아, 사회적인 역할하면 무조건 8승. 자, 다시 그 위에 있는 표로 갈게요. 자, 거기에 버나드 했고 실리 하면 생각나는 거 스트레스. 그 다음에 8승 아까 했고 던 하면 생각나는 거 건강의 연속선 개념 또는 건강의 동적인 개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그냥 보시면 되고. 자, 3번 볼게요. 생의학, 생태 나왔습니다.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한대요. 아, 세 개가 평형을 이루면 건강을 유지해? 뭐죠? 생태학적 모형.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여긴 거. 환경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래요.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 두 가지 썼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사회 생태학적 모델, 또 하나 총체적 모델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 개가 다 강조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한대요. 일명 심신 이원론이지. 자, 이거 뭐예요? 무슨 모델? 생의학적 모델. 자, 네 번째입니다.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환경, 생활 습관, 인체 생리, 요 네 개로 네 개가 영향을 준다고 한 거 총체적 모델. 요거 순서대로 한번 얘기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생활 습관, 두 번째가 인체 생리, 그 다음이 환경, 그 다음이 보건의료 시스템.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 좀 한 겁니다. 다시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 우리 건강 형평성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요번에는 서울시에서는 웬일로 여기 문제가 안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지역사회 보건조직 관리자. 아,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건소 가시면 그 담당자가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데 사업 계획서 짜서 예산을 따내요. 예산을 따내서 예산이 따오면 그거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사업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업을 하는 보건조직 관리자다. 자, 직접간호도 제공합니다. 직접간호 어떻게 제공할까요? 우리 직접간호 어떻게 제공할까요? 네? 간호과정을 적용하죠. 간호과정. 그래서 진단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사정하고 진단 내리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수행하고 이런 말만 들어가면 직접간호 제공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제 하여튼 직접간호 제공자 하면은 간호과정을 적용해서 뭔가를 제공하는 거 하시면 되고. 자, 대변자, 옹호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 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죠. 자, 대변자에서는 대상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수혜자라는 건 뭐냐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혜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보시면 대상자들이 수혜자예요. 근데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무지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무지를 대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얘기해 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대변자라고도 하고 옹호자라고도 합니다. 자, 볼게요. 수혜자를 대변해서 그들의 의료제도나 지식에 대한 무지, 또 그때의 상황을 참작해서 논쟁이나 중재를 통해 법적인 근거 하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자고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가 갖고 있어야 돼? 각종 법, 규칙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을 겁니다. 이게 대변자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뒤만 닦아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대상자한테도 지식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대변자 노릇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말이 그 체크 포인트 안에 들어가시면 큰 4번이 있을 거예요. 큰 4번. 옹호자로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활동, 거기에 동그라미 5번에 써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게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대변자는 대신 말해주기도 하고 또 준비도 시켜주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팀 요원입니다. 자, 우리 보건소에 가시면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의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다 있어요. 이분들과 같이 팀의 요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자, 상담자, 뭐 상담해 주는 거니까 당연하지요. 자, 변화 촉진자,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변화를 촉진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부분 지역사회에 가면은, 자, 여러분 그거 하나 물을게요. 여기 손에 혹이 하나 났어요.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예? 혹이 났어요.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뭐지? 이게 하죠. 이 혹이 점점 커져요. 병원에 가요, 안 가요? 가죠. 우린 갑니다. 근데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사, 그러니까 지역사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갑니다. 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뭐. 그죠?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내가 병원에 가서 이게 병이 있다. 그럼 치료해야 되고 돈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제가 방문 갔는데 할아버지가 스크로톰에 암이 있어요. 캔서가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조금 사이즈가 컸었는데 이거는 금방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스크로톰만 잘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요법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의사가 이거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요법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75세인가 됐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나 이제 죽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의사가 막 화가 나는 거죠. 그거 자르면 되는 건데 할아버지 죽을 땐 죽으더라도 잘라야죠. 막 그랬는데 의사가 막 고집 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집 쓰고 나가니까 그러면 다시는 우리 병원에 오기만 해보라고 해서 대판 싸고 나왔나 봐요. 그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병원을 안 가요. 그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불행히도 되게 오래 살으셨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가 85세,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근데 딱 깜짝 놀랐습니다. 누워 계시는데 이불을 덮었거든요. 가운데가 불룩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거기다 무슨 찜질을 하셨나? 이불 딱 했더니 스크로톰이 커진 거예요. 수박만해진 거죠. 근데 스크로톰이 수박만해질 수도 있어요. 주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딱 보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 투명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핏줄도 다 보이고요. 다 보여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찬 거예요. 스크로톰이. 그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게다가 이게 크니까 밑에 또 살은 또 썩는 거죠. 진물도 줄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자기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자기 죽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죽일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밑에다가 수건을 좀, 보드라운 수건을 좀 댔어요. 그래서 조금 높였습니다. 이거 높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 후에 가니까 이게 조금 섭사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니까 좀 빠져나간 거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더 안 간대. 저는 그래서 갈 줄 알았거든요. 더 안 간대. 왜냐면 이게 조금 낮았으니까 나보고 조금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금방 돌아가신 하셨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세요. 이렇게 안 가는 분을 병원에 가게끔 해줘야 돼. 이거를 우린 변화 촉진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변화 촉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 뒤로 가시면 교육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주요 역할이에요. 주요 역할, 교육자 보시면 되고, 평가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보 수집자, 보존자. 아, 정보도 수집을 하면 이것도 보존도 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의뢰자.
자, 의뢰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른 도움이 될 자원을 안내해 주는 거야. 결국 이거는 다른 말로 알선자 또는 사업 연계자의 역할을 한다. 알선자, 이걸 의뢰자라고 합니다. 자, 연구자, 뭐 연구하겠죠. 우리 대부분 연구합니다. 자, 12번째, 지역사회 조직의 개발자 역할도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학교에 가면은 혹시 학교 보건 운영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직접 만드는 게 누구냐면 보건교사예요. 그래서 어떤 액티브한 보건교사는 우리 학교에 학교 보건 운영위원회 있습니다라고 하면 액티브한 보건교사. 근데 어떤 보건교사는 이건 또 안 만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역사회 조직을 개발하기도 한다. 자, 또는 기존의 어머니의 마을 조직을 직접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마을의 조직, 어머니를 활용하기도 한다. 아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